오리온 하면 초코파이, 초코파이 하면 오리온이죠. 탄생 50주년을 맞이한 초코파이의 기록 정말 엄청납니다. 지금까지 판매량은 460억 개, 지구를 130바퀴나 돌 수 있는 양이고요. 2023년 말 기준 글로벌 누적 매출액은 7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죠. 그야말로 세계인의 스테디셀러 간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초코파이의 글로벌 히트에는 바로 이 사람, 오리온그룹의 담철곤 회장이 있습니다. 담철곤 회장은 오리온의 뿌리인 동양그룹 창업주의 둘째 사위로 세계 4위 경영의 원조라고 할 수 있죠. 2010년대 사법 리스크를 겪은 뒤 대외적인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아서 은둔형 경영자, 이런 이미지가 강하지만요. 다른 식품 기업들이 내수에 집중할 때 한 박자 빨리 해외 공략을 성공시키면서 그룹을 글로벌 식품 기업으로 올려놨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오리온그룹은 매출의 65% 이상이 해외 수출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초코파이 외에는 해외에서 먹히는 게 없지 않나? 이런 선입견과는 달리 오감자, 스윙칩, 고래밥, 마이구미, 카스타드 등 글로벌 연매출 1,000억 원이 넘는 제품이 9개나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해외 시장을 꽉 잡고 있다는 건데, 이런 성장세를 토대로 오리온은 사상 최초 매출 3조 원 돌파도 유력한데요. 담철곤 회장, 제과 기업으로만 머물지 않겠다, 이런 야망을 본격화하고 있죠. 바이오를 미래 먹거리로 점찍고 공격적인 투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과연 바이오는 초코파이를 넘어 오리온그룹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글로벌 식품, 바이오 그룹을 꿈꾸는 담철곤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담철곤 회장은 대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화교 집안의 3세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맞은 건 중학교 3학년 때 서울 외국인 학교에 전학을 오면서부터인데요. 당시 같은 반이었던 동양그룹의 둘째 딸 이화경 부회장을 만나 10년이 넘는 연애를 했다고 하죠. 굴지의 재벌가 딸과 화교 집안 아들의 교제였으니 동양그룹의 반대도 엄청났다고 해요. 극심한 반대를 딛고 결혼에 골인한 담철곤 회장은 동양시멘트 대리로 입사한 후 초고속 승진, 창업주가 타계한 1989년 동양제과 경영권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담철곤 회장이 오리온이라는 큰 기업을 일굴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요. 당시 동양그룹의 진짜 몸통은 시멘트, 건설, 금융이었고 이걸 가져간 건 첫째 사위였죠. 이에 비해 담철곤 회장은 달랑 과자 회사 하나 물려받은 거니까 사이즈 자체가 비교도 안 되게 작았습니다. 담철곤 회장으로선 회사를 더 크게 키워서 뭔가 보여주겠다, 이런 독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그 승부근성이 발휘된 타겟, 바로 중국 시장이었습니다. 90년대만 해도 국내 식품 기업들은 내수 시장이 워낙 호황이었기 때문에 굳이 해외로 눈을 돌리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담철곤 회장의 안목과 추진력으로 경쟁사들보다 10년 일찍 중국에 발을 디딘 덕분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건데요. 담철곤 회장은 한중수교 이전인 90년대 초반부터 중국 진출을 준비했고요. 당시 교통사고로 다리에 깁스를 한 채로 중국 답사를 다닌 덕분에 독종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고 하죠. 진출 초반엔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중국 남부 지역의 대규모 홍수로 초코파이 일부 제품에 곰팡이가 생기게 됐죠. 그러자 담철곤 회장은 시장에 풀린 10만여 개의 상자를 모두 수거해서 불태워 버렸다고 하죠. 당시 리콜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중국에서 오리온의 이런 과감한 행보는 초코파이에 대한 이미지를 확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는데요. 여기에 쐐기를 박은 진짜 성공 비결, 바로 철저한 현지화 전략입니다. 담철곤 회장은 화교 출신의 강점을 살려 중국인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데 집중했다고 하죠. 한국에서 어필했던 정의라는 광고 문구 대신 중국인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인을 내세웠고요. 중국 시장은 현지인이 가장 잘한다, 이런 판단하에 중국 사무소 직원의 90% 이상을 현지인으로 구성한 건 물론 중국 전역의 중간 판매상, 즉 경소상들을 적극 발굴해 영업 유통망까지 현지화를 한 건데요. 그 결과 중국 법인은 2013년 식품업계 최초로 매출 1조 원 벽을 돌파. 초코파이는 지금까지 10차례나 중국 내 브랜드 파워지수 1위에 올랐습니다. 이런 현지화 전략은 베트남과 러시아 같은 주요 수출국에서도 오리온만의 최고 무기가 됐는데요. 담철곤 회장은 베트남 진출 당시 수시로 베트남을 찾아 현지인들의 정서를 파악했고요. 우리나라의 정과 비슷한 뜻을 가진 띤 캠페인으로 친근감을 형성했는데요. 덕분에 베트남에서 초코파이는 70%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제사상에도 초코파이가 오를 정도라고 하죠. 또 쌀국수를 주식으로 하는 베트남 현지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춘 쌀과자 제품을 출시,
초코파이에 이은 매출 2위 제품으로 키워냅니다. 러시아에서 초코파이가 국민 간식이 된 비결 역시 라즈베리, 체리, 망고 등 러시아 맞춤형 초코파이를 계속 개발한 덕분인데요. 담철곤 회장, 주력 시장에서 추가 생산 공장과 신제품 라인업을 확대해 확실한 시장 우위를 지키겠다, 이런 목표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게 미국, 인도 같은 신시장인데요. 요즘 미국에서는 오리온 꼬북칩 열풍이 상당하다고 하죠. 미국 10대들의 놀이터라고 불리는 파이브빌로우에 K푸드 최초로 입점한 건 물론이고요. 콘스프 맛, 초코 추러스 맛 등 특유의 맛으로 소비자들을 사로잡으면서 올해 미국에서만 200억 원의 수출이 예상됩니다. 또 인도는 물론 멕시코, 영국, 호주 등에서도 인기를 얻으면서 2024년 3월 글로벌 누적 매출액이 4,800억 원을 돌파했죠. 과연 꼬북칩이 초코파이를 잇는 글로벌 히트작이 될지 기대해봐야 할 텐데요. 하지만 담철곤 회장이 점 찍은 진짜 제2의 초코파이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바이오인데요. 오리온은 무려 5,500억 원을 들여 레고캠 바이오 사이언스를 인수했죠. 오리온의 한 해 영업이익보다도 더 많은 돈을 들여 빅딜을 한 건데요. 차세대 항암 기술 전문 기업으로 지금까지 기술 이전료만 8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만큼 기술력과 성장성은 충분하다, 이런 판단을 한 셈인데요. 그동안 담철곤 회장은 충분한 실탄이 있는데도 인수합병에 너무 소극적이다, 이런 평가를 들어왔었죠. 그러나 바이오에 있어서만큼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023년에도 바이오 기업 알테오젠 인수를 추진했었죠. 최종 무산이 되긴 했지만 담철곤 회장이 이렇게 바이오에 진심인 이유, 바로 본업인 제과 시장이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성장성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오리온은 2020년부터 바이오 산업에 본격 진출, 중국 국영 제약사와의 합작법인을 통해 대장암 체외 진단 임상을 진행 중이고요. 2023년에는 오리온 바이오로직스를 설립해 난치성 치과 질환 치료제 임상에 돌입하기도 했는데요. 오리온이 바이오에 집중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담철곤 회장이 의욕차게 뛰어들었던 신사업, 제주 용암수 음료 사업은 누적 영업 적자만 143억 원, 시장 점유율은 1%에 불과합니다. 시장 규모 자체도 크지가 않죠. 하지만 제약 바이오 사업은 세계적으로 보면 반도체보다도 2배나 큰 시장입니다. 담철곤 회장이 거액을 들여 바이오 기업을 인수한 이유인데요.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인수 발표를 했을 때 오리온의 주가는 이틀 만에 23%나 급락했죠. 바이오라는 게 아무리 투자를 오래 해도 성과를 올리기가 힘든데 제과로 번 돈을 바이오로 다 날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반영된 겁니다.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매년 적자 규모가 수백억 원을 웃돌고 있죠. 때문에 현재까지도 오리온의 주가는 K푸드 수혜주 열풍에서 제외된 상황인데요. 물론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담철곤 회장의 바이오 베팅이 성공적인 투트랙 전략이 될지 아니면 본업을 해치는 독이 될지 앞으로를 지켜봐야겠죠. 담철곤 회장은 장인에게 물려받은 제과 회사를 글로벌 식품 기업으로 키워낸 인물입니다. 하지만 오너 리스크를 자초하기도 했죠. 2013년에는 약 3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기도 했고요. 최측근이었던 오리온 전 사장은 담철곤 회장이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직원들을 방패막이로 쓰고 있다, 이런 폭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은둔형 경영 행보를 보이고 있는 담철곤 회장, 오너리스크의 여파를 딛고 고객의 신뢰를 제대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제과 그리고 바이오를 축으로 제2의 전성기를 열 수 있을지 여러분도 함께 지켜봐 주시죠.